안녕하세요. 홍대 디온 의원 대표 원장 민준호입니다. 이제 오늘 유튜브로 설명 한번 드릴 내용은 모공각화증, 요즘에 관심도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게 생겼고, 왜 생기고, 그러면 집에서 홈케어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공각화증 흔히들 이제 닭살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요. 모공이 나가는 출구에 각질층이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거기를 딱 막은 거거든요. 그러면 막으면 실제로 이제 닭살처럼 오돌도돌하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병변 자체가 빨갛거나 아니면 색소 침착까지 있는 경우에는 좀 거무튀튀한 느낌에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닭살은 이제 모공각화증이 없는 사람들도 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김새가 닭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닭살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공각화증이 어떤 사람한테 생기고 원인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서 만나는 이제 모공각화증 환자분들 만나면 가족 중에 혹시 이런 분이 또 계시지 않나요? 라고 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 모공각화증을 같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어느 정도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모공각화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순환 과정에서 각질층이 제때제때 잘 탈락을 해줘야 되는데 보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질층이 두텁게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각질층이 과도하게 쌓이는 비늘층도 역시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모공각화증이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요즘엔 많이 안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땐 그랬지만, 목욕탕 가서 저희가 이제 때밀잖아요. 그럼 때미는 행위 자체가 이제 각질층을 벗겨내고 각질층에 있는 묻어있는 먼지까지 좀 같이 벗겨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과도하게 밀게 되면 각질층이 막 다 날아가면서 오히려 과각화증이 더 일어나게 돼요. 그 기저층에서 피부 세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서 피부 표피에서 각질층에 대해서 탈락이 돼야 되는데, 이 선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모공각화증이 생기실 수 있어서 그거를 막 때문지는 걸로 막 문지르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모공각화증이 그럼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보면,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 많은 분들은 보통 팔 쪽에 많이 생기세요. 위치 자체는 팔 쪽이 가장 흔하고 등이나 얼굴 쪽도 가능하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공각화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게 우선 홈케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홈케어는 첫 번째 중요하신 거는 아하나 바하 같은 이제 가벼운 필링 제제들이 있어요. 가벼운 필링은 충분히 각질층을 제거해서 모공각화층의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보습입니다. 당연히 이제 보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각질질 형성도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모공각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은 항상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피부 연화제, 뭐 유레아 크림 같은 것들 써주시면 아무래도 각질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뭉쳐서 생기는 이제 모공각화증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들을 쓰면 각질층의 선순환 구조가 조금 빨라집니다. 그래서 탈락 같은 것들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좋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레티놀 연고를 쓸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되도록이면 필링과 레티놀 연고는 같이 병행하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모공각화증을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대부분 모공각화증 환자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모공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튀어나온 거지만 이제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 거무튀튀한 색소 침착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당연히 병원에서도 홈케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링 제제를 이용해서 각질층을 제거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드리고, 그 외에 이제 빨간색이나 거무튀튀한 어떤 그런 자국들도 레이저로 좀 치료를 하고, 실제로 이게 뭐 정통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모공 안에 감춰져 있는 이제 그 모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털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추기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제모 레이저도 같이 사용을 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모공각화증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 겨울철 건조한 날씨다 보니까 실제로 모공각화증 있었던 분들도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시기고 없었던 분들도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보습도 잘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홈케어 같은 것들도 집에서 좀 해주시면 이제 매끈하고 좋은 피부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